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우리 통정 허위 표시까지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에서 일단은 인문 강의는 마무리를 쳐야 돼요. 그래서 바로 차고 사기 강박 부분은 넘어가고요. 교과서 90페이지 한번 펴시죠. 90페이지. 자, 의사표시 단어는 넘어가고, 그 다음에 바로 법률행위의 대리, 여기부터 볼 거예요. 대리 보시면, 90페이지에 지금 대리 전체가 나와 있어요. 대리와 관련된 내용 전체가. 서설하고, 대리권, 대리행위, 그 다음에 대리권과 무권 대리,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서 이제 두 번째 나오는 대리권은 90페이지에 복대리권을 얘기합니다. 복대리권. 그래서 91페이지 보시면 법률행위의 대리,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리의의가 나옵니다. 실판 보시죠, 이제. 대리에서는 대리의 이제 삼면관계라고 나와요. 여러분 책에는 몇 페이지에 있냐면 95페이지. 거기 그림 나오죠? 그겁니다. 95페이지. 그림 보셨어요? 네, 거기서 대리의 삼면관계, 그래서 본인, 그 다음에 상대방, 대리인,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그렸는데 저는 이렇게 정삼각형으로 그릴 거예요. 상관없죠? 네. 그래서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관계, 그 다음에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상대방과 본인 사이의 관계, 이렇게 해서 몇 면이에요? 1면, 2면, 3면, 몇 면? 3면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럼 대리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대리. 이제 사람이 돈을 번다 그래요. 돈을 번다. 돈을 버는 방법이 첫 번째가 뭐가 있을까요? 자기가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겠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그죠? 보통 이렇게 해요. 자기가 일을 해서 돈을 번다. 근데 일을 해서 돈을 벌면 자기가 일하는 시간만큼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일을 많이 할수록 돈을 많이 벌겠지만 한계가 있죠. 한 사람한테는 주어진 시간이 하루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한 사람에게 하루라는 시간이 주어진 건 24시간이잖아요. 그럼 24시간은 누구나 공평하게 주어지는데 24시간 풀로 일을 한다 라고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한계가. 하루에 25시간을 쓸 수는 없죠. 그러니까 여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어떻게 하냐? 뭐를 하는 거예요, 이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장사를 해서 뭐를 쓰는 거예요, 이제? 직원을 고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직원과 함께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을 쓰는 거예요? 예? 48시간 쓰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24시간, 이 사람이 24시간. 이해돼요? 그럼 좀 더 많이 벌 수 있겠죠. 그죠? 세 번째, 그럼 어떻게 할까? 더 많이 벌기 위해서는. 뭐를 하는 거죠? 회사를 차리는 거예요, 이제. 사업 규모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뭐죠, 이제? 법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인을 만들어요. 그러면 그 법인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그 법인에 참여하는 임원이나 직원들의 시간을 다 법인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만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것이죠.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이 회사에 뭐를 하는 거죠, 이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맨날 놀고 단 하루 그 회사에 가가지고 결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게 가장 바람직해요? 그죠? 근데 이거 하려면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대리라는 게 어떻게 발생했느냐를 생각을 해봐요. 대리라는 게. 지금 이제 요 상태, 세 번째 단계로 가면, 일단은 회사가 있다라고 해봐요. 회사가 있으면 이 회사는 영리를 위해서 법인을 만든 거예요. 이제 법인이에요, 법인. 법인도 똑같은 사람이죠.
그죠? 그러면 이 법인이 돈을 벌어 들이는데 이거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서류로 만든 사람이죠.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직접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의 이 회사에 운영하는 사람들, 소위 임원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이 직접 상대방과 사이에 거래를 하게 되면 그럼 이 사람들이 이 상대방과 거래를 했을 때 그 거래의 효과를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이제 본인에게 준다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임원이라는 사람이 회사를 위해서 자기의 권한을 행사했을 때, 그래서 상대방과의 어떤 거래 행위를 했을 때 그 거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다 본인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이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본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 그러면 회사의 임원이 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대리인이다. 그래서 이 회사에는 임원도 있고 뭐도 있어요? 직원도 있죠. 얘하고 얘는 뭐가 다를까요? 임원하고 직원은. 구체적으로 임원이라고 하면 이사급 되는 사람들이고 직원은 네? 부장급이에요. 부장까지. 그러니까 그 밑에 대리라든지 사원이라든지 주임이라든지 뭐 과장, 차장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우리는 직원이라고 하고 회사라고 하면 임원에 해당한다면 뭐 상무이사, 전무이사, 대표이사, 뭐 재무이사 이런 사람들이 다 임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뭐가 다르죠? 직급은 다르죠. 직급이 다르죠. 근데 구체적 근본적으로 이 둘의 차이는 뭘까요? 네? 이 사람은? 투자한 사람. 월급쟁이. 얘들도 월급쟁이에요. 임원이라고 다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승진해가지고 일로 가잖아요. 근데 요즘에 은행 같은 경우에 이제 지점장 됐잖아요. 그러면 지점장 하면 보통 한 50대 들어가야 지점장 되죠? 요즘은 안 그래요. 40대 지점장이 돼요. 45세, 44세 이렇게 내려갔어요. 지점장 나이가. 은행도. 그죠? 어쨌든 이 임원이 되는 거하고 이거 되는 거하고 이거 차이점이 근본적으로 뭐냐면 이 사람들은 회사 본인을 위해서 스스로 뭐를 합니까?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스스로 회사 본인을 위해서 의사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여기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시키는 거예요. 그럼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의사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해 되셔요? 우리가 대리라고 했을 때 이 대리라는 개념 자체가 일단 본인을 위해서 얘가 대신 일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럼 회사가 본인이라고 치면 대리인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일까요? 직원일까요? 회사가 본인이라면 대리인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일까요? 직원일까요? 네? 네. 이 사람들은 높은 사람이고 회사에서 이 사람들은 직급이 낮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계급이. 누굴까요? 대리인에 해당하는 사람. 임원들이에요. 임원들. 이런 사람을 우리는 대리라고 한다. 대리인이라고 해요. 그럼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대리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이 사람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해서 상대방과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직원들은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들이죠. 그럼 이런 사람은 스스로 의사결정하는 게 아니죠. 위에서 의사결정한 걸 받아서 실무진이 집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대리인하고 구별해서 사자라고 얘기를 해요. 사자. 시킬 사자, 놈자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대리인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대리인 그랬을 때 이 대리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회사라면 직급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직급이 높은 사람을 대리인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 대리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어디서 많이 쓰죠? 네? 대리운전. 그죠? 대리운전. 또 뭐 있어요? 대리라는 말 쓰는 거. 회사에서 대리도 있죠. 직급으로서 대리. 대리, 주임 뭐 이렇게 있잖아요. 직급으로서 대리도 있고. 또 어디서 써요? 대리.
대리모. 대리모는 뭐예요? 대신 애기 낳아주는 계약이에요. 씨바지 계약. 또 뭐 있어요? 대리, 시험. 이런 단어를 우리가 많이 쓰더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대리라는 말이 되게 흔해요? 안 흔해요? 흔하잖아요. 우리가 흔하게 쓰는 대리라는 말이 사실상 법률적 의미로 가면 이거는 직급이 대단히 높은 사람이지 흔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많이 쓰다 보니까 그게 흔해진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주사라고 하는 거 들어봤어요? 주사? 이게 맞는 주사 말고 공무원의 주사가 있었죠, 과거에. 지금은 주사라고 안 해요. 주무관이라고 하지. 근데 이 주사라는 사람은 급수가 6급이에요, 6급. 5급부터는 이제 관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사무관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6급까지는 6급인 사람들은 주사예요. 공무원으로서 20년, 30년 이렇게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단 직원으로 본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행정고시 같은 거 보면 고등고시라고 하죠. 5급 사무관을 뽑는 시험이 행정고시예요. 이 5급부터는 사무관이라고 해요. 5급부터는. 이게 9급 공무원이에요. 여기는. 근데 여 6급까지는 이 고급 공무원이 아니고 바로 이제 이 사람이 시험을 보면 이제 승진 시험을 보면 5급 사무관이 될 수도 있어요. 보통 이제 여기서 끝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공무원들은. 우리가 이제 공무원 시험 한다 그러면 9급 공무원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어쩔 때는 10급도 있고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제 6급이에요. 주사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 공무원들 세계에서는 짬밥이 대단한 거죠. 그죠?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등기소 가잖아요. 그럼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등기소를 이제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제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공무원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주사님 그래요. 과거에. 지금은 주무관님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등기소의 맨 앞에 이렇게 근무하는 이런 사람들은 거의 10급이에요. 10급, 9급. 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너 9급이지? 너 10급이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듣기 좋으라고 주사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주사라는 말을 남발을 한 거예요. 그런 사례가 또 있어요. 사법, 경찰, 관, 리. 여러분이 보시는 경찰관은 소위 간부급이에요, 간부급. 근데 이파리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파리 하나, 이파리 두 개, 이파리 세 개, 이파리 네 개. 예? 이 간부급이 되려면 일단 소위 경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다이아몬드 들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부터 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법경찰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직급이 높은 사람은 관이고, 직급이 낮은 경찰들은 리라 그래요, 리. 그럼 예를 들어 음주 측정하겠습니다 하고 여기 대세요 그러면 기분 나쁘다고 너 사법경찰 리지 리 이렇게 얘기하면 본인들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러니까 경찰관님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우상. 그래서 대리도 이렇게 흔하게 쓴 거예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 좋으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요는 뭐냐면 대리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리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대리시험, 대리모라고 했듯이 대리라는 말은 뭔가를 대신한다라는 느낌으로 생각하죠. 그죠? 대신하는 거예요. 자, 본인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상대방과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을 하더라. 그러면 얘를 매도인이라고 하고 얘를 매수인이라고 하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얘가 매도인이니까 얘는 어떤 권리가 생겨요? 매수인에 대해서 매매 대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집 달라고 할 수 있는 뭐가 생겨요? 권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뒤집어서 이 사람의 권리는 이 사람의 뭐가 되는 거예요? 의무. 또 이 사람의 권리는 이쪽에 의무가 되죠. 동의하세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권리와 의무를 우리는 뭐라고 공부했죠? 이와 같은 권리와 의무를 뭐라고 공부했어요? 네? 권리와 의무를 뭐라 그랬어요? 효과라고 했잖아요, 효과. 법률 효과. 권리 변동이라는 거.
권리 변동이라는 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권리의 득실 변경인데 그거 다 잘라먹고 그냥 권리 의무를 법률 효과라고 하자. 네? 네. 효과가 이 사람이 직접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매매라는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이 사람에게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건 일반적인 경우고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을 팔아달라고 을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 수 있는 권한을 어떻게 하는 거죠? 위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을이 상대방과 매매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이쪽이 매도인이잖아요. 매도인을 대신해서 을이라는 자가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매매에 따른 법률 효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인에게 귀속이 되는 거예요. 효과가 그래서 어떻게 돼요? 돌아가서 속하게 된다 이거죠. 자, 여기서 계약서를 쓰는 사람은 누굴까요? 매도인, 갑이죠. 그죠? 그리고 효과를 받는 사람도 누구예요? 매도인이죠. 지가 계약서 쓰고 지가 권리와 의무를 취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로 오게 되면 계약서 쓰는 사람은 누가 되는 거예요? 을이 쓰는 거예요. 을이 쓰는 거예요. 근데 권리는 누가 갖는 거예요? 갑이 갖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회사라고 한다면, 회사 법인이라고 한다면 얘는 임원이라 그랬죠. 임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회사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죠. 근데 얘는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움직여주니까 그 효과를 다 얘가 갖는 거예요. 그게 기업인 거예요. 그럼 엄청나게 기업 범위가 규모가 커지겠죠. 그럴 것 같아요? 개인 사업자 하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규모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사업도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런 시스템이 언제 들어왔을까요? 어떻게 말하면 이거 얘가 얘한테 시켜가지고 얘가 하는 거를 지가 다 가져간다. 어떻게 보면 이거 좀 양아치 같지 않아요? 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시키면 얘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지가 다 갖는 거예요. 여기 언제부터 들어왔냐면 로마 시대에는 대리라는 게 없었어요. 지가 할 일은 지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남 시키지 말고. 근데 이렇게 되면 남을 시켜서 일을 하더라도 지가 한 것과 똑같은 결과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언제 들어왔을까요? 산업혁명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대리가. 산업혁명. 예. 그러니까 경제 규모가 엄청나게 확대가 되니까 이런 제도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이제 혼자 감당을 못 하니까. 그래서 이 대리라는 제도는 언제부터 들어왔다? 17세기 산업혁명 이후에 들어왔다. 이 시스템이 만들어진 게. 그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게 바로 대리다. 그럼 여러분 하나만 우리 기억하고 가잔 말이에요. 대리인이 되는 사람은 위에서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이 대리인이에요? 아니면 스스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대리인이에요? 그렇죠. 스스로 의사결정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대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상법상으로 가면 민법에서는 대리인이라고 하지만 상법에서는 지배인이라 그래요. 지배인이 웨이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웨이터한테 너 웨이터지? 너 지배인 아니지?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니까 그냥 지배인님 이렇게 불러주는 거지. 예우상. 웨이터는 지배인 아니에요. 대리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상법에서는 지배인이라고 그래요. 지배인. 그러니까 대단히 높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의사결정에 책임을 갖고 하는 사람들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태까지 얘기했던 대리시험이다, 대리운전이다 이런 거는 전혀 민법에서 말하는 대리가 아니다 그거예요. 일단 대리인이 되는 사람이다 그러면 스스로 뭐 할 수 있다? 의사결정할 수 있다. 누구 대신? 본인 대신. 본인이 결정한 거를 시키고 그것만 하면 얘는 사자라고 하는 거예요. 대리의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셨죠? 그럼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내 집을 팔아주세요라고 위임을 했단 말이에요. 권한을 줬어요. 여러분이 대리인이잖아요. 그러면 얼마에 팔지, 언제 팔지, 누구에게 팔지 그건 다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대리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공인중개사한테 우리 집 좀 팔아주세요라고 하는 건 그건 수권인가요? 그거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건 중개를 위한 계약을 위해서 그거 하는 거고 이거는 권한을 완전히 주는 거예요. 얘가 알아서 결정하는 거예요. 알아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국가의 주인은 누구죠? 국가의 주인은? 예? 국민이죠. 근데 국민들, 우리나라 국민들이 5천만 명이에요. 국가를 운영할 수 없죠. 5천만 명이 다 자기 소리를 내면. 그러니까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을 뽑았어요. A라는 대통령을 뽑았어요. 그럼 이 A라는 대통령이 다른 나라와 B라는 나라와 계약을 할 때 국민의 의사 물어보고요. 지가 알아서 해요. 알아서 하는 거예요. 어떤 정책을 집행할 때 자기가 알아서 해요. 국민에게 물어보고요.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럼 국민은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5천만 국민을 대신할 수 있도록 권한을 뭐 하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수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권.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맞지 않는 대통령의 결정도 많다. 그렇다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걸 대리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대리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시면 안 된다. 그러면 거기서 보면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대리권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리권의 관계. 그 다음에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를 대리행위의 관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상대방과 본인 사이의 관계는 효과가 귀속되는 관계다. 그래서 대리 삼명관계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무슨 권? 대리권.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대리행위. 상대방과 본인 사이의 효과 귀속의 문제.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대리의 삼면관계라고 하고 그 대리의 삼면관계는 이거는 대리 전체의 목차가 되는 거예요. 대리 전체의 구성. 그래서 대리 전체의 구성을 보시면 거기 9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그거예요. 90페이지에 법률행위 대리 서설 보시면 법률행위는 누가 해요? 대리인이 하지요. 90페이지. 예, 법률행위 대리 맨 위에 1번 파트 1 유닛 프리뷰. 그래서 법률행위 대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바로 밑에 서설에서 서론이에요. 법률행위는 누가 해요? 대리인이 하지만 그 효과는 누구에게? 본인에게 귀속한다 그거죠. 거기서 동그라미 치고 효과가 뭐라 그랬지? 효과? 권리 의무는 다 본인에게 귀속이 된다. 근데 왜 귀속한다 그래요? 귀가 돌아갈 귀자예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 봐요. 얘가 대리행위를 하게 되면 이 대리행위는 법률행위를 하는 건데 이자가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그 권리와 의무는 전부 본인에게 돌아가잖아요. 이게 돌아가니까 귀속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효과가 뭐라 그랬어요? 효과가? 요게? 권리와 의무. 그 권리와 의무는 왜 생겨요? 대리행위를 해서 발생한 권리와 의무는 다 본인에게 귀속된다. 효과 귀속. 그러면 자, 대리를 이해하셨으면 제가 농담 삼아 퀴즈를 낼게요. 큰 코끼리를 작은 냉장고에 넣을 수 있는 법률적 방법. 큰 코끼리를 작은 냉장고에 넣을 수 있는 법률적 방법. 예? 넌센스 퀴즈예요, 퀴즈. 큰 코끼리를 작은 냉장고에 넣을 수 있는 법률적인 방법. 뭘까요? 대리를 이해하셨다면. 예? 그럼 곰으로요. 큰 곰이에요. 엄청나게 큰 곰이에요. 코끼리보다 더 큰 곰. 근데 작은 냉장고에 넣을 수 있는 법률적 방법. 또 뭐 자르고 뭐 이러고 그러지 마시고 법률적 방법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큰 곰이 작은 강아지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작은 강아지가 냉장고 들어가면 곰 들어간 거예요. 이해된 거예요? 곰은 실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데 강아지가 대리인으로 선임돼서 강아지가 들어가면 그 효과는 본인이 갖는 거니까 곰 들어가는 효과가 발생한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본인 곰, 대리인 곰, 상대방 곰이에요. 곰 몇 마리?
3마리. 곰 3마리가 이제 삼명관계예요. 예? 곰 3마리가 삼명관계에 있어. 본인 곰, 대리인 곰, 상대방 곰 이렇게. 본인 곰은 대리권, 대리인 곰은 대리행위, 상대방 곰은 효과 귀속, 으쓱 잘한다. 그죠? 누군 뭐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해요? 네. 자, 다시 곰 3마리 시작. 같이 해요. 시작. 곰 3마리가 삼명관계에 있어. 본인 곰, 대리인 곰, 상대방 곰. 본인 곰은 대리인 곰은 대리행위, 상대방 곰은 효과 기소. 으쓱 잘한다. 아시겠죠? 대리. 자, 그러면 대리와 관련해서 대리권과 관련된 건 이런 문제가 쭉 발생해요. 대리권이 어떻게 발생하고, 대리권은 어느 범위까지 허용이 되고, 또 남용행위 대리권이 제한되는 경우, 대리권이 소멸하는 경우, 이렇게 5가지로 나눠주고, 대리행위와 관련해서는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 대리행위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현명해야 된다. 대리는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느냐, 대리행위에 하자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복대리라는 게 나오고, 효과 귀속과 관련해서는 크게 유권대리와 무권대리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이게 전체가 이제 대리의 구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유닛 프리뷰 보면 거기서 이제 서설 대리권 나오고 대리행위 나오고 또 대리권 나오잖아요. 두 번째 나오는 대리권은 복대리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복자를 넣어주세요. 두 번째 나오는 대리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무권대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거기 91페이지 대리의 의의 그러죠. 양가로 1번 의의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읽어보시죠. 예컨대 감히 취득을 하고 싶은데 더 이상의 이유로 친구의 일에게 주택 부의 대수에 관한 권한을 주고 의인들이 자격에서 주의 주택의 소유자와 그에게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보여 이와가 직접 자격의 있는 것을 대죄로 있습니다. 2번도 같이 보시죠. 이처럼 자기의 있어서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하지만 그들이 하는 행위는 직접 본인에게 기소합니다. 따라서 대리의 특징은 법률행위의 당사자와 그 접촉적인 상호자에 된다. 자, 여기 보셔요. 다시 보시면 갑소유 주택이 있습니다. 갑소유 주택인데 갑이 을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네가 내 집을 좀 팔아다오. 그렇죠? 그래서 을이 상대방을 찾아서 매매 계약서를 씁니다. 매매 계약서를 써요. 그렇게 되면 결국 이 매매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는 전부 다 갑에게 귀속된다. 그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얘가 그러면 병이라는 사람은 집을 사는 사람이니까 얘는 매수인이죠. 자, 그러면 매도인은 누구일까요? 매도인은 누구를 얘기해야 돼요? 갑이 매도인이에요. 매도인. 그러면 계약서는 누가 쓰나요? 을이 쓰는 거예요, 얘가. 대리인이 계약서를 쓴단 말이에요. 그럼 매매는 법률 행위죠? 법률 행위를 직접 하는 사람은 누구? 을. 얘가 그래서 법률 행위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매도인은 누구죠? 갑이죠? 얘가 효과 귀속되는 사람이죠? 얘 이름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명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인은 명의인이 되고 효과 귀속자는 매도인이 되고 그 다음에 법률 행위를 하는 행위자는 대리인이 되니까 효과 귀속자와 즉 명의자와 행위자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럼 다시 질문해 보면 명의자와 행위자가 같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명의자와 행위자가 같은 사람이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본인이 직접 법률행위 하는 것이고, 명의자와 행위자가 분리되는 현상은 바로 대리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이해 되십니까? 예. 자, 그래서 동그라미 91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서 이처럼 대리에 있어서는 법률행위는 누가?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한다. 그래서 대리인 동그라미 하시고 위에다 쓰세요. 무슨 자? 행위자. 무슨 행위자? 법률 행위를 하는 자. 그게 행위자라는 거예요. 대리인은 누구라고요? 행위자. 그렇지만 그 대리인이 한 법률 행위의 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귀속한다. 그래서 본인이 바로 뭐라 그래요? 화살표 뽑으시고 명의자. 명의자와 행위자가 분리된다. 그 얘기입니다. 따라서 대리의 특징은 법률 행위의 당사자와 그 귀속자가 서로 다르다는 데 있다. 그럼 법률 행위의 당사자는 누구가 되는 거예요? 법률 행위의 당사자는 예? 을이 되는 거고, 법률 행위를 하는 사람이니까, 실제 행위를 하는 사람이니까, 효과 귀속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본인이 되는 거예요. 자, 넘겨보시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대리인데, 결국 대리인이 법률 행위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된다, 요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명의인이 되고 얘가 행위자가 된다. 명의인과 행위자가 분리된다. 요게 대리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아무나 대리인이 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일단은 본인의 상태가 크게 두 가지로 가요. 맛이 간 상태예요. 본인이 맛이 갔어요.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침에 그런 사람은 뭐라 그래요? 예? 피성년 후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이 사람들은 스스로 어떠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이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더 큰 말로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런 사람을 다 묶어서 뭐라 그래요? 제한 능력자라고 공부를 했었죠. 그죠? 이 사람들은 직접 법률 행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법률의 규정으로 대리인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성년 후견인의 이거 맛이 간 사람이고 이 사람의 법정 대리인은 누가 되는 거예요? 성년 후견인. 뒤후자 볼견자 뒤봐주는 사람 후견인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 그럼 이런 사람은 법률의 규정으로 당연히 대리권을 얘한테 줘야지 얘가 대신 법률 행위를 하게 되면 그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스스로 못 하니까. 그러한 대리를 무슨 대리 그래요? 법정 대리. 근데 본인이 맛이 안 갔어요. 맛이 안 갔어요. 좋아요, 맛이. 그러면 이 사람은 법률의 규정으로 대리권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이 사람 직접 하면 되니까. 근데 본인이 임의로 권한을 주는 거예요. 줄수 권한. 주권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본인이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대리권을 줬으니까 그 사람들을 임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얘는 맛이 갔기 때문에 직접 법률행위 할 수가 없죠. 하다못해 쌀 사는 계약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밥을 못 먹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스스로 법률행위 할 수가 없으니까 법률의 규정으로 대리권을 줘야 된다.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법정 대리인. 그럼 얘는 결국 자유롭게 모든 법률행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자유의 능력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능력이.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자유를 도와주기 위해서, 즉 보충해주기 위해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법정 대리인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얘는 정상적인 사람이죠? 지가 하면 되는데 사업을 많이 확장시켜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뽑아가지고 네가 맡아서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사람은 자유로운 영역이 어떻게 되는 거죠?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자유라는 말을 민법에서 뭐라 그랬다?
사적 자치 그랬죠. 그럼 거기 보시면 92페이지에 대리제도의 사회적 작용 그랬죠. 사적 자치의 확장, 이건 뭐의 문제? 임의 대리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적 자치의 보충,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법정 대리의 문제가 된다. 사적 자치 확장을 보시면 오늘날 거래 관계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모든 법률 해결을 직접 자신이 다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규모가 확대가 되니까. 따라서 비능률적이고 만약 타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해서 법률 해결을 하게 한다면 그만큼 개인의 활동 영역이 확장될 것이고 이러한 사적 자치의 확장은 주로 계약 관계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난다? 임의 대리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사적 자치의 보충은 제한 능력자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없죠. 따라서 법률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법정 대리는 제한 능력자에 대한 행위 능력의 보충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적 자치의 보충은 주로 가족 관계에서 법정 대리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내용이 이해되십니까? 결국 사적 자치의 확장이냐 사적 자치의 보충이냐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가 결을 달리해서 나뉘고 있다. 그래서 임의 대리는 사적 자치의 뭐라고요? 확장. 법정 대리는 사적 자치의 보충. 그랬더니 또 이거 봐봐요. 법정 대리는 사적 자치의 보충이니까 비읍이다. 예? 또 이렇게 외우고 있어요. 이게 외울 거 아니죠? 그 외워도 나오지도 않아요, 시험에. 아시겠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법정 대리와 임의 대리는 왜 발생하느냐, 그거죠. 대리권이 법률의 규정으로 발생했다 그러면 무슨 대리? 법정 대리. 대리권의 발생이 법률의 규정으로 발생했다 그러면 무슨 대리? 법정 대리. 그게 아니라 본인이 권한을 줬다. 그걸 뭐라 그래요? 임의 대리. 자, 여기서 이게 숫자예요, 숫자. 예? 근데 요것도 숫자예요. 얘도 수라고 읽고 얘도 수라고 읽어요. 하나는 주다란 뜻이고 하나는 받다란 뜻이에요. 요거는 받을 수, 요거는 줄 수예요. 왜 그러냐면 얘가 손이고 얘도 손이에요. 그 물건을 받을 때는 두 손으로 받아요? 건방지게 한 손으로 받아요? 두 손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두 손으로 받든다 라고 해서 받을 수예요. 그럼 요건 받을 수에다가 요것도 손 숫자가 들어갔잖아요. 요것도 손이에요. 요것도 손. 손이 하나 더 들어왔네요. 두 손은 받는 손이고 그럼 요 손은 무슨 손? 주는 손이니까 줄 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권리라는 거 있었죠. 권리. 권리가 뭐였죠? 권리. 이 권자가 무슨 권? 누리다. 이로움을 누리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권리는 일정한 이익을 향수하기 위해서 법에 의해서 인정된 힘, 이걸 권리라고 했죠. 근데 그 권리가 이렇게 제한됐어요. 그러면 뭐라 그러죠? 권한이라고 해요. 권한. 그럼 권리와 권한은 뭐가 다르냐 이거죠. 이게 한자가 언덕 부자에다가 되돌아볼 간자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언덕을 넘어가지 못하고 다시 되돌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이건? 한계, 제한됐다. 그런 뜻의 한자예요. 그러면 권리가 지금 뭐 한 거죠? 제한된 거죠? 그걸 권한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제가 예전에 사법시험 공부할 때 헌법 문제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대해서 논하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2차 시험으로. 근데 제가 정말 잘 썼거든요. 근데 꽈락 맞았어요, 꽈락. 저는 정말 잘 썼는데. 모범 답안 완전히 베껴가지고 달달달 외워가지고 그대로 썼는데 꽈락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문제의 그 모범 답안을 출제자가 그걸 낸 거예요. 그래서 그 출제자가 모범 답안이라 한 거를 제가 그대로 외워가지고 썼는데 어떻게 꽈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40점
아래로 가면 과락이에요, 과락. 그 과목의 낙제라고요. 명색이 사법시험인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뭘 잘못 썼냐면,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 그랬잖아요. 이게 이 권자로 끝났단 말이에요. 이거 권한이에요, 권리예요? 이걸 제가 권리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공부할 자격도 없는 놈이다. 기본도 모른다 그래서 꽈락 줘버린 것 같아요. 제 느낌이. 자, 이게 뭐냐면 권리는 자기 거예요. 자기 거. 근데 자기 권리는 제한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내 권리를 내가 사용하는데. 근데 권한은 지 권리가 아니라 남의 권리를 대신 쓰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네. 그럼 국회의원은 권리를 갖는 사람이 권한을 갖는 사람이에요. 자,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 국민이 주권자란 말이에요. 국민이 본인이에요. 권리자예요. 그런데 국민이 직접 다스리지를 못하니까 뽑아주는 거 아니에요? 그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누구든 국민이 뽑는 거 아니에요. 즉, 뭐를 하는 거예요? 수권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들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제한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권한이란 건 남의 권리 행사하는 것이고 권리는 직거하는 거고. 자, 그러면 대리인이 할 수 있는 이 대리권이라는 것은, 대리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권이라는 것은 권한인 거예요, 권리인 거예요? 그렇죠, 권한이라고 해야죠. 대통령의 권한, 권리. 권한. 국회의원의 권한, 권리. 권한. 자치단체장의 권리, 권한. 권한.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이렇게 답안지를 썼으니 그 채점하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런 기본도 안 돼 있는 놈을 확 거버린 거죠. 그래서 가랑 맞아서 떨어졌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본인이 대리인에게 권리를 줘요? 권한을 줘요? 자, 그러면 수권이란 건 무슨 수예요? 줄 수, 받을 수. 본인이 대리인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권.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그걸 뭐라 그래요? 수권이다. 이게 권한을 주면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얘가 상대방과 대리 행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리인이 가지고 있는 대리권은 권리다, 권한이다. 권한. 자, 그러면 오른쪽에 보시면 93페이지에 보시면 대리와 구별해야 될 제도, 그래서 사자 나오잖아요. 사자가 시킬 사자예요. 자, 사자는 본인이 결정한 효과 의사를 표시하거나 전달함으로써 표시 행위의 완성에 협력하는 자, 심부름꾼을 사자라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의사결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사자에는 본인이 완성한 의사표시를 전달하는 자와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상대방에게 표시해서 의사표시를 완성하는 자의 두 요형이 있는데 그 가운데 비슷한 것은 후자다. 그러나 이때에도 효과 의사는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므로 의사결정을 본인이 하는 거예요. 대리인 자신이 효과 의사를 결정하는 대리와 다르다. 어렵게 표현했지만 의사결정을 본인이 하는 걸 단순히 표시를 해주거나 전달해주는 것을 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리는 누가 의사결정한다? 대리인이 의사결정을 한다. 그게 다른 거죠. 간접 대리는 시험에 안 나와요. 안 봐요. 그래서 지워버려요. 자, 그 다음에 대리의 종류, 그래서 무슨 대리, 무슨 대리,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 그랬죠. 읽어보시죠. 대리권은 발생 원인에 따른 분류이다. 임의 대리는 본인의 의사를 대리, 수권 행위에 대해 권리 주어진 경우이고, 법정 대리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본인의 행정에 의해 대리권이 주어진 경우이다. 양면의 구별 시기를 주로 대리인의 권리권의 수권에서 나타난다. 자, 그래서 한 장을 넘겨보시면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를 비교하고 있지요. 지금은 당연히 보셔도 모르겠으니까 그렇게 비교가 돼 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시면 능동 대리와 수동 대리 이렇게 나오죠. 능동 대리와 수동 대리. 그럼 뭐냐면 여기 봐봐요. 자, 예를 들어서
본인이 자기 집을 을에게 팔아라라고 수권을 했단 말이에요. 권한을 줬어요. 자, 수권을 했어요. 권한을 줬어요. 그럼 얘는 임의대리인 법정대리? 임의대리인이죠. 왜? 수권을 했으니까. 수권을 통해서 대리권이 발생하는 것을 임의대리. 수권을 안 했는데 법률의 규정으로 대리권이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을 법정대리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얘한테 수권을 했어요. 그러면 이자가 상대방과 매매 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매매 계약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얘가 청약을 하는 거죠. 그럼 이쪽에서 뭐를 하는 거죠?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두 사람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야 매매가 되는데 문제는 청약은 지금 을이 병에게 하는 거죠. 이렇게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하는 경우 요것을 우리는 능동이다 그래요. 그러면 상대방 측에서 대리인에게 의사표시를 하잖아요. 그럼 대리인의 입장에서는 의사표시를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받는 거죠. 이렇게 받는 대리를 무슨 대리? 받을 숫자 써서 수동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대리권이 필요한 거고 이렇게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대리권이 필요한 거예요. 받는 대리, 하는 대리.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나눈다고요? 능동대리, 수동대리. 본인을 위해서 제3자, 여기서 제3자는 상대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하는 대리가 무슨 대리? 능동대리. 의사표시를 하는 거예요. 하는 거. 본인을 위해서 제3자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대리는 무슨 대리? 수동대리. 그러니까 수동대리는 쉽게 표현하면 수령하는 대리다. 수동대리는 무슨 대리? 수령하는 대리.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보시면 또 유권대리와 무권대리 나오죠. 여기 봐봐요. 갑이 집을 가지고 을에게 야, 네가 지금 팔아줘. 이렇게 수권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권한을 얘가 가졌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얘가 병에게 집을 파는 거예요. 그럼 얘는 권한을 가지고서 권한이 있는 상태에서 대리행위를 한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건 뭐예요, 그러면? 대리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데 대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네? 자, 감료가 있어요, 감료가 있어요. 을료가 찾아왔어요. 옆집 사는 사람이에요. 웬일이야? 마시러 왔어. 그래, 들어와. 차나 한잔 하자. 차 마시는데 갑자기 을료가 돈을 2천만 원을 주는 거예요. 현금으로. 가져. 예? 아니, 웬 돈이야?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네 집 팔았다? 예? 네 집 팔았어? 느닷없이 와가지고, 이래도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근데 얘한테 권한을 받은 게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상대방과 매매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지 맘대로. 대리해서.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이 돼야 돼요? 귀속되지 않아야 돼요? 다시 말해 얘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책임 안 져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안 져야 되는 거죠. 수권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권한 없이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의외로. 대리권 주지 않았는데. 주로 어떤 관계냐면 부부 사이에서 또 부자 간에 그런 게 있어요. 부자 간에. 아버지 땅인데 아들이 팔아먹는 거예요. 대리해서. 그런 건 뭐예요? 대표적인 무권대리다. 실제로 이런 사건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그러면 대리를 하게 되면 이자가 예를 들어 아버지 땅을 자기 마음대로 대리해서 팔아먹었단 말이죠. 예? 그럼 무권대리란 말이에요. 무권대리는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무효잖아요. 그럼 무효가 된다. 이론대로 그대로 무효로 처리한다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아버지 땅을 취득해요? 취득 못해요? 무효래요. 무효. 취득 못하죠. 권리 의무가 없으니까. 계약해도 권리 의무가 없으니까. 그럼 얘 가만히 있어요? 가만 안 있어요? 가만 안 있죠. 그래서 얘를 형사고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아버지 입장에서 어때요? 죽일 놈인데 저 감옥에 들어가면 걱정되죠. 아버지 입장에서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 유효하게 인정을 해줄 수도 있다. 그걸 나중에 배우지만 추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추인을 하게 되면 아들이 한 행위는 밉지만 얘 감옥 보낼 수는 없으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그래 내가 봐줄게. 유효로 인정해 줄게. 유효로 인정해 줄게. 그걸 추인이라 그래요. 추인이 되면 이게 무효가 유효로 되는 거예요. 유효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무권리의 문제다. 이해되시죠? 법은 정상적인 형태, 아주 바람직한 형태를 위해서 규정을 해놨을까요?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것 때문에 법을 만들어놨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미리 법에 놔두는 거예요. 이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할 때 여기에 대해서 각 당사자의 형평을 위해서 우리 법이 규정을 해놓은 것이다. 무권들이. 자, 그래서 대리의 삼면관계 보시면 결국은 본인과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에서 대리권, 대리행위, 효과, 귀속의 문제로 나뉜다. 자, 그래서 94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3번 유권대리와 무권대리 이렇게 나누죠? 정당한 대리권 유무에 따른 분류이다 그랬잖아요. 대리권이 있는 자가 대리행위를 하면 무슨 대리? 유권대리. 대리권 없는 사람이 대리행위를 하면 무권대리. 자, 2번 유권대리는 대리인이 정당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고 무권대리는 정당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이다. 그런데도 대리를 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대리의 삼면관계 그래서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는 무슨 권? 대리권.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서는 대리행위. 상대방과 본인 사이에서는 효과 귀속이다. 그죠? 대리 효과가 귀속된다. 그 얘기입니다. 대리 이해하셨죠? 야, 그럼 이제 쭉 이제 보면은 관련되어서 자세하게 이제 내용이 쭉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잠시 쉬었다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